자, 여러분 몸속을 자세히 보면요. 이 취업 잘하는 유전자가 꽁꽁 숨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취업 성공 DNA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의 유전자를 한껏 더 키워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 그리고 커리어 이미지 연구소의 유소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정 대표님은? 네, 최근에 그 설악산 한번 갔다 왔습니다. 설악산 뭐 지는 낙엽 단풍을 좀 보면서 어쨌든 또 내년 한 해 또 잘 준비하자 이런 마음 되새기고 왔습니다. 네. 우리 유 대표님은 드디어 이번 주 가시네요. 예, 가시는군요. 드디어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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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서 굉장히 설레어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무사히 좀 시기 치러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 대표님이 이번 주 드디어 토요일에 결혼을 하십니다. 예, 어디 뭐 다른 데 여행 간다고 생각하실까봐. 네, 축하드려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한 오늘의 주제 우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나만의 보이스 디자인하기라고 나왔어요.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목소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관련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소리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이제 목소리가 평소에 첫인상 형성이나 이제 대인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신의 목소리 어떻게 매력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취업성공 DNA에서요, 나만의 보이스 디자인하기라는 주제로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소리 하면 또 우리 정경호 대표님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정경호 대표님 거의 뭐 타고나신 것 같긴 한데요. 주변에 목소리 너무 좋으셔갖고 이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일단 뭐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정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좀 목소리가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좀 좋다. 뭐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웅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연극을 한때 또 미쳐가지고 연극 예. 동아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식호흡법, 발성 훈련을 그때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좀 목소리가 많이 집중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웅변 저도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네,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웅변하면 이연사 아니겠습니까? 이연사, 저요. 이 네. 고사리 같은 소리를 모아 힘차게 외칩니다. 그게 생각이 제수처 뭐 이런 거 많이 썼어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사실 저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은요, 상원 씨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네.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목소리는 좀 쉽지가 않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다는 게. 타고난 게 많아서. 예, 그래서 네네. 제가 아는 형님은 이제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 방송하면서 이걸 고치기가 힘들어가지고 결국에 그냥 대놓고 사투리를 쓰시면서 그걸로 캐릭터를 잡으신 그런 캐릭터도 있어요. 네, 굉장히 힘든 케이스만 특히 면접장에서 이제 사투리 이걸 쓰는 바람에 뭐 본인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근데 뭐 그분은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미국 최고의 흑인 배우인 시드니 포이티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발음이 영국식 그 이제 뭐 바하마 제도에서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안 좋은 발음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어떻게 훈련했냐면 6개월 동안 일종의 사투리를 쓴 거죠. 영어 사투리. 근데 이제 그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6개월 동안 나오는 라디오를 다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했답니다. 결국 이제 아주 지루하게 반복을 했다는 거죠.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아나운서의 발음. 왜냐하면 아나운서들의 발음은 두 분도 워낙에 이제 전문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표준어 발음에 굉장히 익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도 좋은데 그 부분들을 하면서 사투리를 좀 교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노력이 우리 많이 유 필요해요. 대표님. 예. 네, 정말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사투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경상도 출신의 성우 양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요, 녹음 테이프를 거의 깨어있는 시간 내내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좀 사투리를 고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좀 노력 여부에 따라서 고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투리를 고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국어를 좀 배우듯이 이제 표준어의 억양과 말투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 특히 뉴스 낭독법이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억양 없이 그리고 높낮이 없이 뉴스를 읽어보고 전문가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억양과 말투를 들으면서 따라해 보는 것도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봐라. 그런 방법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 뉘앙스에서 사투리 느껴지시나요?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경상도 출신입니다. 네네. 말봐! 반갑대! 네. 자, 그래서 사투리를 굉장히 잘 쓰는데요.
서울에 왔지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상경을 하면서 사투리를 굉장히 잘 고친 케이스라고들 평을 하더라고요. 그러시네요. 네, 자신의 좀 목소리 녹음해 보시면서요. 이제 거의 똑같아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노력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지루한 과정이지만 좀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서로 뭐 음을 단다든지 그래서 녹음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 듣고 좀 교정을 해나가는 연습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일단은 귀가 트여야지만 표준어 억양이 잘 붙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요. 녹음하시면서 자신의 목소리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저도 부산 연산동 출신인데 정말요? 경상도 사투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상도 부산에 딱 내려가면 네. 사투리가 막 나와요. 그래요? 또 서울 올라오면 또 이제 표준어를 의식적으로 쓰죠. 대단한 분이시죠. 네. 아니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어릴 때 저는 올라왔어요. 근데 몇 가지 좀 도움되는 발성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뭐 이 음을 좀 높이는 훈련 있지 않습니까? 도레미파솔라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성대가 이렇게 늘렸다가 이렇게 쭉 줄이다 보니까 성대가 근육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좋은 발성 훈련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길게 느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복식호흡법 때문에 계속 가시는 거죠. 이런 식의 훈련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뭐 두 분 워낙 전문가실 텐데 아나운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입털기, 혀털기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발음이 굉장히 좀 정확해지고요. 좀 많이 면접당 들어갈 때 좀 긴장되잖아요. 굉장히 뭐 면접관들 많고 그럴 때는 화장실 앞에서나 면접 대기하면서 이렇게 털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털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긴장이 많이 이완이 되면서 발음이 좀 더 정교해지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좀 지루한 반복, 인내가 좀 필요하신데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을 평소에 좀 자주 하시다 보면 매력적인 목소리와 더불어서 발음을 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정말 왜 이러세요? 나와주세요. 방송 중에. 네. 평소에도 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이렇게 입을 푸는 방법은 저 같은 여성의 경우에는요, 조금 창피해서 이제 화장실에서 혼자 하는 편이고요. 네. 이제 목소리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좋은 방법은 이제 수분 보충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하루에 이제 6잔에서 10잔 이상의 물을 꼭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술이나 카페인 음료 등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수분을 빼앗아서 이제 건조한 성대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따라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거나 혹은 이제 노래 부르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요, 꼭 이들 음료를 피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요. 특히 요즘에 제가 감기 걸리고 나서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헛기침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또 병원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예비 신랑이 헛기침 너무 많이 해서 항상 걱정을 하는데 네. 항상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흉식호흡보다는 복식호흡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배에 힘을 주지 않고 굉장히 웃는다거나 헛기침을 하는 경우에 성대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 헛기침을 하다 보면은 성대 점액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서 조금 목이 깔끔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시원하잖아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헛기침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다른 점액이 다시 제자리를 메우게 되어서요. 헛기침을 계속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가급적 좀 참으시고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특히 뭐 시끄러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성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호 대표님께서도 뭐.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네. 그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발성법은 없습니다. 예, 고성을 낸다라는 건 뭐냐면 성대를 이렇게 확 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음을 낸다는 건 성대를 확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대에 타격을 주지 않는 발성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기에 맞게끔 자기의 방식대로 편한 대로 근데 조금은 힘들지만 차차 아물어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좀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 너무 이렇게 고성을 안 질르시는 거죠. 예, 큰 소리를 안 내시고 고함을 지른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때때로 좀 침묵하는 좀 습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성대를 좀 많이 안정을 시키고 지금 뭐 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네. 참고로 이렇게 날개알 드시는 거 있죠.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게 세균에 감염이 될 수 어머. 있대요. 예.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웅변대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스피치가 있을 때는 이거 먹고 나갔는데 이 목이 쉬었으니까.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세균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청량음료 이런 것도 드시지 마시고요. 물이 최고입니다. 물. 예.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좀
차가운 물 이렇게 좀 드시면 성대 보호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목을 좀 많이 무리하게 하셨다. 그럼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어떻게 날개를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감염이 됐나? 세균에? 아니죠. 더 건강해진 거죠. 그런 건가요? 영양분은 흡수가 됐으니까. 이거 네. 조심해야겠는데? 아니, 유 대표님. 그런데요, 이제 들어보니까 목소리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성대를 관리하는 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인다운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이제 목소리와 네. 성대는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사람의 성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거나 이제 심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목소리가 상하고 또 성대에 염증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제 그러므로 좀 평소에 연극이라든지 혹은 이제 성악이나 웅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대 보호에 꼭 주의를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겠고요. 네. 이제 성대가 필요하거나 혹은 이제 상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해서요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취업성분 DNA 오늘은 자신만의 매력적인 보이스를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를 하면 내 몸에 맞는 목소리,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소리에 맞는 키톤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든 두 가지는 전 이렇게 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감 있는 목소리입니다. 내가 그 부분들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러면 그 부분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면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식 호흡입니다. 이렇게 말이 성격이 급해지고 흉식 호흡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울림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죠. 이 훈련은 누워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장수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굉장히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목소리를 관리를 못하면 말 그대로 표현해서 한순간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절박하게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방송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쉼없는 연습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나운서들도 끊임없이 이 두 분도 엄청나게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쉽게 매력적인 목소리는 되지 않는다 생각하셔서 그 지루한 연습을 통해서 매력적인 목소리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유소영 대표님은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 거의 공감을 하고요. 특히 자신만의 목소리를 이제 보이스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제 보이스 디자인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제 껄끄러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기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 이제 뭔가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좀 의식을 하고 남들에게 좀 호감을 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경호, 유소영 대표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